광전 효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빛을 파동으로 생각하기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빛은 파동이지만 그 에너지에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광자 혹은 광양자라고 하며 빛에도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빛이 입자라는 증명은 우리가 추운 겨울철에 난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 난로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열을 내는 전기 난로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는 적으나 우리는 난로로부터 열을 받아 따뜻해집니다. 만약 전기 난로가 파장이 짧은 자외선으로 열을 낸다면 광자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피부가 검게 그을려지겠죠. 양자론의 아버지 막스 플랑크는 원자나 분자의 진동 에너지가 불연속적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빛은 파동인 동시에 입자라는 개념, 즉 양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시 물질의 최소 단위인 원자의 개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분명 애트모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였습니다. 그러나 파동과 입자의 성질을 둘 다 가지고 있는 빛을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로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원자의 초기 모형은 빵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빵처럼 생긴 양전기의 덩어리 안에 건포도처럼 전자가 박혀있다고 생각했죠. 건포도 모양의 원자 모형처럼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구름의 모습처럼 퍼져 있다면 방사선의 일종인 알파선은 진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이론적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의 실험에서는 직진하는 입자 말고 크게 진로가 휘어지거나 똑바로 튀어나오는 입자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건포도빵 모양의 원자 모형은 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의 모형은 토성의 모양을 한 것처럼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형도 원자가 보여주는 이상한 행동들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질 입자에는 파동의 성질이 있다. 이것은 전자가 많이 모여서 파동의 형태가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전자가 물결치면서 파도처럼 나아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개별의 전자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겐 양자론적인 원자 모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양자 도약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킵니다. 불교와 과학 몽크 원준 튜브였습니다.